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폭락하면은 그때는 이 주식을 사모으세요. 2차 전지 다음으로 딱 400%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주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가이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2023년도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국내 대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맞춰서 로봇 관련주들이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될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폭락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주식을 사모아야 되는지 2차 전지 다음으로 딱 400% 성장하는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 쌓이는 2차 전지 팔아라 더 오를 것, 이거는 지금 최근 이슈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온 이슈죠. 최근 한 달 동안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가 87건으로 집계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연초 1월부터 2월 7일 이때까지 한 달간 공매도 과열 지정 건수가 31건이었는데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87건이면은 두 배가 넘게 공매도 과열 지정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특히나 2월 달 초가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뛴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있습니다. 크게 뛴 종목에 공매도가 몰리면서 에코프로 BM 등 최근 한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얘네 두 종목은 5차례나 지정을 받는 그러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모든 2차전지가 다 오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 유독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같은 2차전지주인 포스코케미칼이 연초 이후에 36%가량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123%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죠. 즉 주가가 낙관적 기대가 너무 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와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도 했고 LNF도 테슬라랑 3조 8천억에 따른 양극재 계약을 했는데 국내 양극재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앞으로 어디랑 수주를 할 거냐 이런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긴 하지만 지나치게 반영이 된 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는데 사실 이 2차 전지 상승률이 거기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코스닥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14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닥 전체 종목군들보다 코스닥 100대 기업의 시총이 사실 조금 더 커요. 코스닥 전체 시총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그 중에서 10조 정도 늘었죠. 연초에 비해서 9조에서 20조, 21조까지 늘었으니까 10조 가까이 늘었고요. 에코프로도 한 5조 정도, LNF는 3조 정도 늘면서 3개의 기업에서 시가총액이 18조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총합이 대략적으로 한 280조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18조면은 5%가 조금 넘겠죠. 즉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에서 주요 지수들 다 합친다고 했을 때 뭐 나스닥, 다우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한 18%, 1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6%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세 개의 기업이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추후 수주에 대한 이슈로 상승 랠리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산업은 계속적으로 커질 거고요. 그 커져가는 산업들, 특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빠르게 바뀌어가고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기업들도 공평한 자리에서 스타트업처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갖고 있는 강점은 명확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120%가 넘는 상승률이 나온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즉 신규 진입은 지금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마 대다수의 투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차익 매물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비엠을 매도한 돈이 바로 자금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로 다른 산업으로 수급의 이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나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뭐 1위, 3위, 4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업들이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주가가 빠져버리면은 국내 코스닥 시장에 주가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갔던 게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야금야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즉 거기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 다른 산업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1위 기업들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게 올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산업들 중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를 주목해야 됩니다. 올해 시장에서 주목받은 산업이 뭐가 있나요? AI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요. 전기차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미래 산업으로 기술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로봇은 AI랑 엮여 있죠. 전기차랑 로봇 당연히 엮여 있습니다. AI랑 전기차도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죠. 즉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엮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서 수급이 이동이 나올 수 있는 해당 산업의 사업 방향성과 투자 방향성에 대한 움직임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국내 전기차 산업이든 아니면 대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산업이 뭔가요? 바로 로봇입니다. 대기업은 로봇 회사 쇼핑 중 현대차, 코스닥 상장사 지분 투자 저울질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대기업 로봇 사업 투자를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죠. 지분 확보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로봇 감속기 기업의 지분 투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완료했고요. LG전자는 로봇에 대한 사랑 말할 것도 없고요.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도 연내 증시 대비를 목표로 현재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현대차죠.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 기업 A사에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기술 확보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로봇 산업의 주요 수요자가 개인이 아니었죠.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수요자들은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로봇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을 하게 된 거고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서 아니면 뭐 가정가구는 가정가구와 연계해서 공장으로 쓸 수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즉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로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발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기업들은 매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전기차보다 큰 사업이 될 것. 전 세계에서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그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전기차 산업이거든요. 그 전기차 산업보다 더 큰 사업이 될 게 휴머노이드라고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에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공지능이 달린 옵티머스가 가정과 산업 현장을 비롯한 인류의 삶 속에 파고들어 결국에는 인류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인간의 일자리 자체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날에서 옵티머스 로봇 시제품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향후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투입 계획이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인베스트데이 투자자의 날에서 테슬라한테 가장 궁금했던 게 반값 전기차였잖아요. 근데 반값 전기차의 핵심은 반값으로 조립하는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반값 조립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로봇이 사람을 대신 공장에 진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줄여서 조립하는 비용을 줄이겠다. 즉, 이제부터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될 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로봇은 그러면은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와 달리 로봇의 성능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술적 우위만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격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신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몸값이 너무 비싸면은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낫잖아요. 실제로 점프하고 구르는 현대차의 아틸라스와 다르게 상당히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옵티머스가 지금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머스크는 타 업체의 로봇 제품은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소량 생산밖에 되지 않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즉 상용화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을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2만 달러 이하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점프하고 구르는 아틸라스는 한 대 가격이 수십억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틸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하겠죠. 즉 가격 차이가 수십 배가 나기 때문에 양산 능력도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옵티머스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체할 미래 산업 기술이면서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될 로봇 산업은 현재 50조 원 규모에서 2030년도까지 201조 원으로 단기간에 4배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되는 산업입니다. 즉 이제부터 단 7년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 근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다. 근데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로봇 산업의 1등인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도 상장을 못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 주관사 성정을 완료하고 기업 공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PO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NH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인 CS가 공동 주관사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올해 안으로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얘네가 상장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021년도 2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4천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국내 2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현재 1조 7천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이 두산 로보틱스의 30%밖에 안 돼요. 즉
매출이 3배인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무조건 조 단위가 넘을 게 아니냐라는 기업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시젠이 코로나 시국 때 진단키트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뒤늦게 상장된 SD바이오센서는 어떻게 됐나요? 주가의 상승률이 더 적게 나왔죠. 즉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로봇 산업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로봇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빅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글로벌 5위 수준 그리고 국내 1위인 협동 로봇 기업이 상장하는 이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로봇 산업으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렇다고 모든 로봇 관련주가 좋은 게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 B2주의 목석 가려야 한다. 삼성, LG, 현대, 두산까지 투자 이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죠. 이런 정부의 지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로봇주에 관련된 신용융자 증가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합니다. 사실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왜 지금까지 못 올라갔었나요? 바로 기술적 한계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상용화가 어려운 분야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술도 상당히 발전이 됐고요. 구인난 문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로봇과 앞으로의 로봇의 움직임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본 적 없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앞으로 산업에서는 로봇 섹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로봇의 필수 기술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지분 인수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우린 PTS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감속기나 건설 중장비용 감속기, 풍력 발전기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앞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 신성장 동력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그리고 전기 차량용 기어박스, 에너지 분야에 따른 기어박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따른 감속기 이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감속기는 로봇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로봇 산업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차원지 관련주들 중에서 양극재가 뭐 음극재, 뭐 전해질 이러한 다른 핵심 소재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산업도 감속기 관련주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해성 TPC입니다. 국내 유일 고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는 삼성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삼성이 올해 안으로 EX1이라는 이 주행 보조 로봇을 생산한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같이 전망이 되고요. 2004년부터 제조 로봇용 고정밀 사이클로드 감속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감속기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해성 TPC 주가의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SPG나
이러한 감속기 관련주들은 향후 주가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SPG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SPG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아직 로봇 관련주, 감속기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린 BTF나 해성 TPC도 한 번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봇 관련주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것도 좋은데 감속기 관련주들 말고 아까 말했던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이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00% 김용민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많은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김용민의가 들어간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절대 잘못 누르지 마시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설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즉 유출될 수도 없고요. 전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100% 무료 설치하시고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가 있죠. 이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내일 혹은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수가, 목표가,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드리고요. 투자 전략까지 같이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3월 7일 SPG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다 적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가이드를 잡아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서 한번 들어오시면은 오늘 시장 체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그러한 이슈가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이러한 관련주에 편입됐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새로운 최신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응원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